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5.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금 7월달 전망치보다 지금 하향 조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이후의 상황이 세계 경기가 지금 이제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되고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선진국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어요. 네. 선진국 성장률이요. 근데 선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 성장률을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이 원래 7월 달에는 올해 이제 7.0%, 지난해 워낙 이제 우리보다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기저 효과로 좀 이제 7.0%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포인트나 낮췄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공급망 차질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대로 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 하는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청취자들이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요. 그렇죠, 네. 예, 에너지 가격들이 뭐 석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석탄 가격도 그렇고 이제 LN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처음에 연준이 단기적으로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당 기간 지금 뭐 지속할 거고 더군다나 올 겨울 내내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미국 연준이 지금 이제 뭐 테이퍼링을 이제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시작할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과거에는 금융위기 이후 때는 좀 테이퍼링을 좀 늦추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이 테이퍼링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지금 같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가 좀 이제 약간 축되지 않겠는가 원래 예상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원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만 이제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4.3%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7월에 3.6%에서 4.3%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G7 국가에서 보게 되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좀 조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네. 이들 나라는 지난해 워낙 낮았었어요. 이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9%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유럽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일상적인 그러니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빠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복구가 되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좀 이제 경기가 회복이 좀 이제 예상보다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나머지 G7 국가들은 다 이제 둔화됐어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 되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는 나라로 예상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하향 조정 안 하고 미국만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장 앞서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요. 우리는 그러면 왜 안 낮췄냐 이게 좀 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 경제를 지금 주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출입니다. 내수는 아직 그러니까는 2019년 수준이 가계 소비가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아직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회복이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로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0.5%포인트나 인하했어요, 이번에요. 네. 그러면은 그럼 같은 수출 강국이고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왜 한국은 타격을 안 입고 독일은 타격을 입었느냐?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한국의 수출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셨죠.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여전히 2018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약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청취자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게요. 지난 10월 7일에 블룸버그 통신에서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한 단계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그러니까 견인해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창작과 관련된 일자리가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훨씬 더 능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10월 10일 날 일요일 날은 어떤 이제 영국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일간지인 더 타임즈에서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게 됐는가 이런 기사가 전면으로 나왔었어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기사의 재밌는 표현이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러니까는 K-팬, 그러니까 한국의 팬들이 됐다. 이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한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제를 이렇게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뿐만 아니라 14일자에는 그러니까 포린 어페어즈라고 미국 예교협회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그 격월간지가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즈라고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최근에 이렇게 해외에서 주목을 하는 것 속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K 문화를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네. 중소기업 제품들은 되게 소비재거든요. 네. 우리가 기생충과 하면서 짜파게티 수출이 증가하고 오징어 게임과 하면서 뭐 달고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라면이 수출이 증가하고 이런 것처럼요. 네. 소비재 제품들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존경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일종이에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산업들인 뭐 대기업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면은 2018년 수준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수출에 2019년도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수출에 6위가 왔었는데 그거를 올해 돌파하고 있는데 그 돌파의 원동력이 K-문화라 이겁니다. 네. K-문화요. 그런 점에서 K-문화가 사실상 한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냐면 한국의 이 소프트 파워가 국제 정치에서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민주주의 이상을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 한국의 문화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건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저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역사를 촛불 이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3%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 내년 거는 뭐 지금 뭐 사실 정확성이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급망 차질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 겨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요. 그린 스완이 뭐냐면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블랙 스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놨던 금융위기를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린 스완은 그린이라는 게 이제 환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금융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린 스완에다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 겨울에 굉장히 기후 변화가 굉장히 혹한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수 있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말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시키면서 물론 인플레이션은 크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라든가 채권 가격이라든가 주식 가격에 이제 이렇게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올 겨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 겨울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 겨울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 겨울의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갈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